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인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이야기를 하려면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 얼굴을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 뭐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데, 정확한 해를 구한 게 아니고 방정식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근사해만 계속 구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정확한 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보고 몇 달 만에 정확한 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최초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 방정식의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한 사람이고요. 이분의 이름이 칼 슈바르츠칠드입니다. 독일 분이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물질이 특정한 반경 이하로 줄어들면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해서 블랙홀이 된다라는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계속해서 수축해서 중심에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 생긴다. 그게 특이점 혹은 싱귤리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을 슈바르츠칠드 레이디어스, 슈바르츠칠드 반지름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죠, 그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분인데, 이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은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이분이 상대성 이론 연구를 해서 슈바르츠칠드 연구의 뒤를 이어서 그걸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구형의 물체는 필연적으로 블랙홀이 된다. 그리고 중간에는 특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납니다. 이분도 다 아시는 얼굴이죠, 그죠? 스티븐 호킹이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스티븐 호킹이 아니고 그 옆에 계신 스티븐 호킹의 동료인 로즈 펜로즈라는 분입니다. 로즈 펜로즈가 한 일이, 아까는 구형인 천체는 필연적으로 블랙홀이 된다 했는데, 이분은 구형이 아닌 천체도 어떤 모양에 상관없이 특정한 규모 이하로 수축이 되면 필연적으로 블랙홀이 되고 중심에는 특이점이 생긴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보시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20년 동안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별을 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측을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점을 찍어 보니까 중심부에 뭔가를 두고 돌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궤도를 구하면은 그 중심에 질량이 나옵니다. 질량을 계산해 봤더니 태양 질량의 400만 배의 질량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그리고 최소 크기를 재보니까 태양계 정도 크기입니다. 태양계 정도 크기에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질량이 모여 있다면은 그거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도 노벨상위원회는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컴팩트 오브젝트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컴팩트한 오브젝트가 블랙홀 말고도 뭐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직접 한번 관측해보자 라고 해서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는 망원경을 조직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8개 사이트의 전파 망원경들을 다 연결을 하면 전체 영역이 하나의 망원경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이라는 것이 저기서 오는 빛을 받아서 가운데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받았지만 같이 모으기만 하면은 큰 망원경과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이걸 이제 간섭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시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가운데로 모은 다음에 다운 데이터를 받아서 2년 동안 분석을 해서 이런 사진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왜 블랙홀의 모습이 이렇게 됐냐? 인터스텔라 블랙홀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대략 비슷하죠, 그죠? 자, 근데 블랙홀이라는 게 원래 빛을 다 빨아들여서 빛을 방출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블랙홀 혼자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블랙홀 주변에 뭔가 다른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에서 나온 물질이 블랙홀 안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찰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됩니다. 그 온도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블랙홀의 그림자를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블랙홀이 그럼 왜 이렇게 보이느냐? 원반처럼 만들어지는데 뒤에 있는 빛이 나가다가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빛이 휘어져서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운데 가로지르는 것은 원반 앞부분이고 뒤에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은 원반 뒤에 블랙홀 뒤에 있는 원반이 빛이 휘어져서 동그랗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면과 뒤통수를 동시에 보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M87 주변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이제 블랙홀이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발표한 게 201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발표 때문에 2020년에 노벨상이 블랙홀 연구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 블랙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컴팩트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느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건 아직 블랙홀인지 아닌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가 M87만 관측한 게 아니고 우리 은하 중심도 같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M87은 타원 은하라는 건데 타원 은하의 특징은 성간 물질들이 별로 없습니다. 먼지나 그런 다른 원소들이 별로 없고 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심으로 고면 걸수록 먼지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M87이 더 멀지만 관측하는 결과 데이터 프로세싱이 우리 은하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017년에 관측했기 때문에 지금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블랙홀 관측 결과 논문이 전 세계 약 200명이 참여한 논문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한국 전문학자가 8명 끼어 있습니다. 8명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어제 연락을 해서 여쭤봤거든요. 곧 나온답니다. 내년 초에 결과물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실제 관측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컴팩트 오브젝트가 블랙홀로 명명이 되는 시간을 곧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과학이 천문학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